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택배를 같이 뜯어보고 만년필 잉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가끔 문구와 관련된 회사에서 연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만년필 유저분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이가 있지요. 빗세븐즈라는 종이가 있는데 그 빗세븐즈를 주력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무명 노트에서 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뜯어볼까요?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신문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총 4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습기 제거제까지 넣어주셨네요. 첨도 달려있네요. 비닐 포장까지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커버 재질로만 나누면 이쪽은 패브릭이고 이쪽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살림 이 커버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 바탕 위에 이런 나뭇잎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넨이라서 그 특유의 촉감이 있어요. 같은 섬유지만 약간 다릅니다.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공통점은 줄노트라는 점, 크기는 대략 A4 용지를 꺼내서 비교를 해보면 반으로 접으면 A5 사이즈가 되지요. A5 사이즈보다 아주 약간 옆으로 더 큽니다. 그런데 넘겨서 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버가 조금 더 커야 내지를 보호할 수 있어서 커버가 조금 더 크고 위쪽으로 약간 짧은 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철 제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180도 펴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펴집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가름끈이 있어요. 이 가름끈이라는 거. 양장본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음에 어떤 페이지부터 시작을 할지 표시를 해주는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가름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4권 다 가름끈이 되어 있고 이 커버 색상에 맞춰서 색깔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 가름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무명 노트에서 쓰는 가름끈은 도톰한 편이에요. 좋네요. 그리고 고래 노트는 이 가름끈이 물려서 종이에 살짝 자국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럴 수도 있네요. 이번에는 종이 평량으로만 또는 무게로만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을 동화는 83g 빗세븐, 살림이랑 여우랑 고래는 92g 빗세븐 종이가 내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겁고 가볍다, 얇고 두껍다, 다른 종이와 비교해서가 아닌 이 두 종이 내에서 비교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살림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고래랑 여우는 잠깐 옆에 두고 83g 대 92g. 풀리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끝에 해주셨네요. 이 중에서 개화 잉크만 펄잉크입니다. 빈타 잉크이고 이름이 바이올렛 마스카라입니다.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스위스비 에코 EF 쪽이고 이 안에는 오로라 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죠?
형광펜도 칠해봅시다. 진한 색을 칠해볼까요? 세일러 잉크입니다. 만년필 형태의 딥펜이고 코코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키 무늬는 블루워터 네이비 잉크입니다. 라미에 충전한 잉크가 이 잉크입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잉크는 이렇게 세우지요. 그런데 이 잉크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 이렇게 놓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예뻐요. 테스트 페이지를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먼저 B7G를 오늘 처음 써봤는데 색 분리 잘 됩니다. 각도를 조절을 하면 반짝임이 보이기는 하는데 화면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색 분리는 이런 식으로 되고 만년필에 넣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코로 딥펜을 사용을 해서 세일러 잉크 스튜디오 280번으로 글씨를 썼거든요. 글씨에서는 색 분리가 크게 일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세필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붉은 펜 쪽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농담 표현이라든지 색 분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일어납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2g과 83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종이 두께에 있었다. 저는 거의 잉크를 쏟아 붓듯이 하기는 했지만 92g으로 만든 무명 노트의 경우에는 뒷페이지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83g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종종 그림도 그리고 필사를 한다, 뒷비침이 싫다 하시면 92g짜리를 사용한 무명 노트를, 나는 가볍게 필사만 한다, 얇은 펜촉만 사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83g 무명 노트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이런 스며듦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92g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종종 그림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만년필 종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형광펜을 사용을 했지요. 눈물 자국이 가장 심한 스타빌로 보스, 웬만한 모조지 종이에서 뒷비침이 100% 발생을 하는데, 만년필 종이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사용해도 종이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83g은 눈물 자국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는 했어요. 스타빌로 보스는 눈물 자국이 있지만 다른 형광펜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광펜 뒷비침이 싫다, 수성펜 뒷비침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만년필 노트로 추천된 만년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노트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은 마름이 느립니다. 만년필 잉크가 아니라서 마름이 느린 게 아니라, 만년필 잉크가 되었든 볼펜 잉크가 되었든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필기용으로, 빠른 필기용으로 사용을 한다, 손날에 묻어납니다. 저는 지금 손을 몇 번 씻어서 여기에 묻어남이 없는데, 어디였지? 이 부분을 제가 피노크로 썼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손날에 묻은 잉크가 점점이 이렇게 점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마름이 느려서 빠른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B7G라는 종이를 써봤는데 이 필기감이 어떻느냐,
대부분 만년필 종이라고 불리는 그 종이들 기본적인 상태가 매끄럽습니다. 저항감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B7G는 비교를 하면 화이트보드에 화이트보드 마카로 쓰는 것처럼 저항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항감이 없다는 얘기는 부드럽게 필기가 가능하다,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라는 점이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저항감이 너무 없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는 저항감이 있는 그런 필기감을 원한다 하시면 맞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화이트보드 판에 글씨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쭉쭉 잘 나가죠. 쉽게 글씨가 써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또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종이네요. 일단 탭 표현이 색 분리가 10은 아니죠. 색 분리 잉크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잘 돼서 좋습니다. 우명노트님께서 이 노트를 보내준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부터 너무 두근두근하고 좋아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한 권은 잉크 발색하는 그런 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한 권은 필사를 하고, 한 권은 일기를 쓰고, 나머지 한 권은 어떻게 쓸지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패브릭은 촉감이 좋아서 좋고, 고래는 이쁘네요. 화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쁩니다. 표지와 이런 부분이 색깔이 맞춰져서 좋습니다. 가름끈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간혹 일부 노트들 중에서 이 인쇄되어 있는 줄이나 선이 잉크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잉크 위로 선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명 노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잉크가 바탕선을, 기본선을 그대로 다 덮었지요. 색이 였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